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는 행성들이 서로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도 사실 그런 대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46억 년 전 태양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수십 개의 원시 행성들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며 충돌하고 산산조각 나고 다시 뭉쳐지는 무시무시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 최후의 승자였죠. 오늘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 점의 먼지에서 시작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입자 두 개가 우연히 충돌하면서 서로 달라붙었거든요. 중력도 아니고 정전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양 주위를 떠돌던 가스 구름이 점점 식어가면서 규산염 결정과 칼슘,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같은 물질들이 얼어붙기 시작했죠. 이 우주의 눈송이들은 점점 커지면서 처음으로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한때 일부였던 가스가 이제는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장애물이 된 겁니다. 가장 큰 입자들은 가스의 저항을 받으며 원반의 중심면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태양을 향해 떨어지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무너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초기 지구는 자갈만 한 크기로 자라면서 생존의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합니다. 너무 천천히 자라면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그대로 화로 속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정전기 힘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력으로 물질을 끌어당기기에는 아직 너무 작았죠. 자갈 크기의 물체들은 서로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 붙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충돌해도 튕겨나가거나 산산조각 나버리는 게 전부였거든요.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물체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구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성운 물질이 특별히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 지역이 자체 중력으로 무너지면서 지구는 위험 구간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죠. 이제부터는 자체 중력으로 태양을 향해 떨어지는 불쌍한 사촌들을 낚아챌 수 있게 됐습니다. 수많은 운석들이 태양을 향해 돌진하는 동안 가스는 반대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젊은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선이 수소와 헬륨을 밀어냈고 탄소도 떠났고 물도 떠났고 심지어 칼륨과 황까지 태양풍에 실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구는 수백만 년 동안 이 원소들을 다시 볼 수 없었죠. 태양에 가까운 내부 태양계는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름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미행성체로 성장한 지구는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태양에 가까운 물질은 항상 뜨거웠지만 이 열기는 태양이 아니라 성운 물질 자체에서 나왔거든요. 바로 방사성 붕괴였습니다. 불안정한 원자핵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알루미늄 26이라는 악마 같은 원소는 겨우 73만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붕괴 에너지가 지구 내부를 녹여버렸어요. 무거운 금속 철이 가벼운 물질들과 분리되면서 중심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철 방울들이 서로 뭉쳐지면서 처음으로 지구에 핵이 생긴 거죠. 이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질이 태양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동안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같은 구역을 배회하며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천체들은 이제 생존 경쟁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녹아있는 산 크기의 물질 덩어리들이 원반을 떠돌며 먹잇감을 찾아다녔죠. 작은 천체들은 중력에 끌려와 집어삼켜졌고 비슷한 크기끼리 충돌하면 서로를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튕겨냈습니다. 처음에는 혼돈이 지배했지만 가장 큰 미행성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긴장된 휴전 상태가 자리 잡았어요. 각자 영향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나머지를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구역의 왕이 되기 위한 싸움이었죠. 지구는 이 챔피언들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편안하게 간식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태양계에는 항상 더 큰 물고기가 있는 법입니다. 목성이 외곽 지역에서 진격해 왔거든요. 태양의 열기에 쫓겨났던 얼어붙은 휘발성 물질들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행성은 점점 안쪽으로 다가왔어요. 미행성체들은 두 가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거인에게 삼켜지거나 태양계 밖 무로 내던져지는 거였죠. 그리고 희생자 하나가 바깥으로 튕겨나갈 때마다 목성은 조금씩 안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무자비한 포식자처럼 말이죠. 목성은 무방비 상태의 지구를 향해 폭주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에 1.5배 지점까지 왔을 때 또 다른 거대한 짐승이 목성의 주의를 끌었어요. 토성이었죠. 중력 전투에 갇힌 이 두 괴물은 서로를 밀고 당기다가 결국
외곽 원반 깊숙한 곳으로 함께 물러났습니다. 남겨진 건 텅 빈 황무지였어요. 이 광활한 지역에서 형성될 유일한 행성은 비교적 작은 화성뿐이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했던 화성은 태양계 형성 초기 수백만 년 만에 거의 완성됐거든요. 안전한 내부 원반에서는 수성과 금성이 형성되고 있었고, 무인지대 가장자리에는 가장 운 좋은 생존자인 지구가 자리 잡고 있었죠. 지구는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겁니다.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진 지 겨우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가스는 흩어졌고 핵 지옥은 잠잠해졌고 목성은 왔다가 갔죠. 내부 원반의 대부분 질량은 이제 수십 개의 행성 배아에 집중됐습니다. 현대 지구 질량의 1%에서 10% 정도 되는 이 천체들 중에는 청소년기에 수성, 금성, 화성, 지구, 그리고 테이아가 있었어요. 다른 많은 경쟁자들도 있었고요.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데는 수천만 년이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거든요. 목성이 내부 원반 가장자리를 초토화하는 동안 태양은 중심부 근처에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태양에서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천체들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회전했거든요. 여기서의 충돌은 재앙적이었죠. 원시 행성들이 부딪힐 때 깨끗하게 합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찢어발기며 내부를 우주 공간에 뿌리고 다시 떨어져 나갔다가 다음 궤도에서 또 충돌하고 그 다음 궤도에서 또 충돌했어요. 결국 두 천체는 서로에게 무너져 내렸죠. 원시 수성이 다른 배아와 마주쳤을 때 엄청난 격렬함으로 충돌해서 멘틀이 기화됐습니다. 기체가 된 행성 덩어리들이 분출됐고 수성은 질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철 함량이 높아졌죠. 이게 바로 수성이 밀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수많은 격투사들과 불규칙한 충돌 패턴 때문에 최종 승자는 우연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미래 지구의 모습이 잠깐씩 드러났어요. 방사능 폭풍은 잠잠해졌지만 그것이 만든 마그마 바다는 여전히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바다가 천천히 굳어가면서 지구의 물질들은 스스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은 니켈과 철과 결합하는 다른 무거운 원소들과 함께 핵으로 가라앉았어요. 회오리치는 용융 물질 속에서 결정들이 만들어져 대부분 핵 위에 쌓이면서 수천 킬로미터 두께의 층을 형성했죠. 가장 가볍고 반응성이 낮은 원소들은 위쪽과 바깥쪽으로 스며들어 표면 근처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구가 처음으로 층을 형성한 거예요. 소행성들이 실오라기 같은 대기를 뚫고 폭발하며 단단한 표면을 먼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먼지는 쌓였다가 직접적인 충돌로 다시 단단한 돌로 융합됐죠. 거대한 분출구들이 표면을 뚫고 용융된 멘틀이 새어나왔습니다. 마그마 바다가 웅덩이를 이루며 굳어갔지만 이 응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구가 패배한 적을 집어삼킬 때마다 표면은 기화됐고 멘틀은 출렁거렸고 새로운 표면이 응고됐습니다. 지구는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수천만 년 동안 사라졌던 물과 다른 휘발성 물질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소행성과 미행성체, 어쩌면 얼음 덩어리까지 원시 지구에 쏟아져 내렸거든요. 이제 붙잡을 무언가가 생기자 태양의 열기에 쫓겨났던 탄소와 얼음, 가스들이 지구 표면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희미한 대기가 부서진 풍경을 덮었고 습기가 먼지를 적셨죠. 표면 어딘가에는 새로운 종류의 바다가 형성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이 투사가 새로운 것을 싹 틔울 거라고 상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 같은 거 말이죠. 1600만 년의 더딘 성장과 중단된 진화 끝에 지구는 최종 질량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충돌, 단 한 명의 희생자만이 지구의 기원 이야기 끝과 역사의 시작을 구분하고 있었죠. 테이아의 궤도가 지구와 교차했습니다. 두 천체는 서로의 중력에 끌려 서로를 향해 돌진했어요. 충돌은 완전히 파괴적이었습니다. 두 행성 사이에 짓눌린 단단한 암석이 원자화됐고 충격파가 멘틀을 액화시켰고 수천 킬로미터 깊이에 묻혀있던 지구 조각들이 우주로 튕겨나갔어요. 행성은 축이 비틀거리며 다시 구체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옥불 바다가 표면으로 쏟아져 내렸고 과열된 가스와 마그마 방울들이 지구를 질식시켰죠. 이건 진짜 종말이었습니다. 이 달 원반의 가장자리는 빠르게 응고되어 태양까지 왜소하게 만드는 지옥 같은 구체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150년 동안 먼지 구름은 바깥쪽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작은 위성들이 응고되어 달과 합류했죠. 이건 지구 형성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빠르게 재생된 창조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구가 다른 원시 행성과 겪은 마지막 충돌이었어요. 소행성과 미행성체들은 수억 년 동안 계속 지구와 달에 떨어졌지만 이런 규모의 충돌이 다시 일어났다면 달에 흉터를 남겼을 겁니다. 아니면 완전히 파괴됐을 거고요. 테이아의 파괴가 독특한 이유는 마지막이었다는 점뿐입니다. 많은 다른 도전자들도 지구 손에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거든요. 어쩌면 지구 하늘에는 우리의 달이 형성되기 전에 여러 개의 다른 달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이 동반자가 주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지구는 성장을 멈췄지만 완성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 행성은 파란 구슬이 아니라 붉고 검고 부서진 모습이었죠. 6천만 년 후 지구는 이제 막 여정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대기의 가장자리부터 핵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바꿀 여정 말이죠.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